자, 오늘 9일차 클래스 접근 제한자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제한자를 할 때는 이게 그 접근 제한자에 요 프로젝트 좀 클로즈하고 시작을 할게요. 접근 제한자에는 크게 우리가 책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 열고 닫고로 되어 있죠. 그죠?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가로 열고 닫고는 눈에 보이질 않죠. 우리가 접근 제한자를 생략을 하면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공유할 수 있는 걸 퍼블릭이라고 하고요. 프라이빗은 제한적이죠.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걸 프라이빗이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상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하나 더 만든 거죠. 프로텍티드는 프라이빗과 동일한데 한 가지만 틀려요. 한 가지만. 상속만 허용한다. 상속을 허용한다. 그 외에는 다 프라이빗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허용해요. 자,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실행이 되고요. 아니, 자기 자신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서는 접근을 불허하죠. 자, 그런데 뭔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뭔가 그 서브 클래스에다가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상속을 해주려고 프라이빗이라는 속성을 퍼블릭으로 해버리면, 원래 의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은 유지하되, 얘가 원래 갖고 있던 프라이빗 속성을 유지할 수 없을까 하다가 하나 단어를 만든 게, 그럼 프라이빗이 이제 사적이라는 뜻으로 되게 그 제한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 그와 비슷하게 프로텍티드라는 단어를 써서 보호하다는, 그래서 좀 프라이빗보다 약간은 좀 덜 엄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도 거의 프라이빗이랑 똑같은 거죠. 상속만 허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요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클래스, 클래스가 아니죠.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new 자바 프로젝트. 자, 오늘 날짜로 저는 만들겠습니다. 2021년 0607로 하고요.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만 열려있고 나머지 닫혀있죠. 불필요한 프로젝트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열려있으면 클로즈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 닫혀있으면 오픈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런 처리들을 해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프로젝트에 있는 그런 파일이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클립스에 다 참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있는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클로즈 처리시켰죠. 자, 먼저 패키지를 하나 볼 텐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A, B, C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클래스는 A라는 패키지에 있어요. A라는 패키지에 대문자 A라는 클래스를 그냥 만들게요. 메인이 아니라 그냥 패키지, 그냥 그 순수 클래스예요. 그리고 src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클래스를 만든 이번엔 B라는 클래스에 B라는 패키지에 B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거 두 개만 할까요? 자, 그리고 A라는 클래스 말고 또 A 다음에 클래스에 이번에는 A 패키지에 제가 그냥 뭐 C라는 클래스를 만들까요? C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A라는 클래스에 멤버 변수를 우리 그 접근 제한자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접근이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A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서 그냥 int small a를 썼어요. 자, 얘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경로가 디폴트라는 경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public 그리고 AA라는 변수를 하나 써봅니다. public int죠. int. 자, 그리고 private int bb 라고 씁니다.
자,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아직 여기서 사용할 일은 없어요. 이거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cc.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C라는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C라는 클래스. 자, C라는 클래스에 void 그냥 테스트라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라는 클래스의 테스트란 메소드 안에서 자,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다시 왜 만드냐면 A라는 클래스에 아까 우리가 4가지 접근 제한자를 갖고 있는 변수를 다 선언해 줬는데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A라는 클래스에 A는 new A 이렇게 객체를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A점 하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A 그리고 AA, CC 이렇게 3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 누구는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사용할 수 없는지를 보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뭐가 안 보이죠? A하고 A는 자기 자신이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A라는 변수 하나 보이고요. A.AA라는 변수 보이고요. A.CC라는 변수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자, 이 ABC라는 객체는 A라는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통해서 A라는 클래스의 멤버들, 뭐 변수 또는 함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가 나타내는 거 봤더니 cannot resolve or is not a field. field가 아니다. 자, 볼까요? field가 맞는데 왜 아니라고 나올까요? 자, AA는 디폴트 패키지였고요. AA는 보시면 퍼블릭이었어요. 그죠? 퍼블릭. 자, 그리고 CC는 프로텍티드입니다. 그죠? 값을 세팅을 안 해서 아까 에러가 났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값을 볼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값을 줍니다.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은 초기화를 안 해도
해당되는 타입에 맞게 초기화가 되는데 초기화를 안 해서 그랬나 보군. 자, 그러면 다시 그냥 요 상태로 봐도 잠시만요.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주죠. 자, 여기까지요. 자, 일단은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자 보세요.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비비는 쓸 수가 없죠. 그죠? 비비는 쓸 수 없죠.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비비는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쓸 수 없고 AA는 퍼블릭이니까, 자, 퍼블릭이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A는 퍼블릭이니까 AA는 퍼블릭이니까 사용 가능해요. 자, 그럼 프라이빗은 사용 못하고, 아시겠죠? 퍼블릭은 사용하고. 자, 그럼 디폴트는 어떻게 되냐? 디폴트는 사용이 가능한데요. 요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디폴트입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그럼 만약에 B의 입장에서 B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때 요 디폴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동일한 패키지에 있으면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게 그래서 패키지가 중요한데요.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면 프라이빗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한 패키지 내에 존재하면 프라이빗을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일한 패키지라는 거는 A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소문자 A라는 패키지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패키지 안에서는 서로가 공유가 됩니다. 서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언제? 프라이빗만 아니면.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는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프라이빗은 어디서만 사용해요? 자, 이게 프라이빗은요? 이 프라이빗은 요 클래스 안에서만, 그래서 얘도 보이드 테스트라고 하면 요런 메소드 안에서는 프라이빗, 비비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쓰는데 지장 없죠? 에러 안 나죠?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는 프라이빗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퍼블릭은, 자, 프라이빗하고 퍼블릭만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퍼블릭은 패키지가 달라도 당연히 같은 자바 프로젝트 안에 어디에나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은요. 그죠? 굉장히 오픈된 거야. 제한이 없어요. 다 오픈된 거죠. 퍼블릭은. 자, 그러나 프라이빗은 얘랑 반대예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밖을 벗어나면 뭐 얘처럼 뭐 패키지가 같은 뭐 무슨 조건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프로텍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디폴트고요. 그죠? 그리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자,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빗만 빼놓고는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는 프라이빗만 빼놓고 동일한 패키지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죠? 그러면 이제 패키지가 다른 경우를 한번 봅시다. 패키지가 다른 경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도
void 테스트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A라는 클래스 A는 new A라고 하고요. 어라? A라는 클래스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네? A라는 클래스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까 C라는 데서는 A라는 클래스를 생성했잖아요. 자, B에서는 A라는 클래스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패키지 안에서 자, 프라이빗은 당연히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프라이빗을 제외한 모든 접근 제한자는 같은 패키지에서는 다 사용 가능해요. 같은 패키지에서는.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죠? 접근 제한자가 자, 생략되면 디폴트고요. 그리고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아닌 애들 보면 생략하면 디폴트, 뭐 프라이빗이라고 주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라고 주면 프로텍티드. 이 세 가지의 접근 제한자는 같은 패키지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왜 못 쓰냐? A라는 클래스 퍼블릭이죠. 자, 퍼블릭은 원칙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되네요. 아, 제가 이렇게 안 해서 임포트를 안 했구나. 자, A라는 클래스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자, 클래스가 퍼블릭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자바 파일 만들 때 항상 얘가 뭐 붙었어요? 퍼블릭이 붙었죠. 그래서 자바 파일 처음에 만들 때 그 해당 이름으로 된 클래스는 접근 제한자가 거의 다 풀려있는 오픈된 상태고, 그 클래스 안에서는 요 A라는 클래스 자바 파일, 요 A라는 자바 파일 안에서는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퍼블릭이란 키워드는 붙지 않고 만든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A라는 클래스 객체 A. 그럼 자, A점 하면 아까랑 확연히 틀리죠. 이거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죠?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건 뭐죠?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 자, 그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접근 제한자 보시면, 자, 퍼블릭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퍼블릭은 all이죠, all.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프라이빗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자기 자신. 그죠?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하고, 그리고 생략하는 거. 생략하면 디폴트라고 했죠? 디폴트. 얘는 어디서?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그죠?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자, 그럼 만약에 다른 패키지에서 서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건 퍼블릭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퍼블릭 하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한 패키지에 존재한다고 하면 프라이빗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 가능하고요. 패키지가 바뀌면 퍼블릭인 항목만 사용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금방 각인이 되겠죠?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면 프라이빗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패키지가 달라지면 퍼블릭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제할 때 패키지명을 안 쓰고 그냥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 ABCD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 때 패키지명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디폴트 패키지라고 해갖고 이 같은 패키지 안에서 계속 만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라이빗만 아니면 다 같이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접근 제한자예요.
접근 제한자는 그렇게 크게 뭐 다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써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뜬금없이 싱글톤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싱글톤이 뭐냐? 자, 우리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클래스로 그냥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non 싱글톤이라고 요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non 싱글톤이라고. 그러니까 non 싱글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클래스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드는 일반적인 클래스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싱글톤이 아니다 해서 논 싱글톤이라고 만들었고, 얘가 뭔지 설명을 할게요. 자, 멤버 변수를 하나 둡니다. 그냥 우리는 public int 그리고 뭐 넘버라는 숫자를 줄게요. public이라고 하지 말고 프라이빗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클래스 설계 방법을 아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첫 번째 변수는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둘 중에 하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 퍼블릭을 잘 안 써요. 쓸 수가 왜 안 쓰냐면 클래스의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클래스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나타내는 값들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스타일이 와야 되는데, 직접 저렇게 퍼블릭 오픈해버리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값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아무 값이나 막 넣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는 저렇게 쓰고요. 그러면 변수가 저렇게 되면 함수는 어떻게 되냐? 메소드는 그 안에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수는 그 안에 코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값을 넣으면 넣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변수는 프라이빗 아니면 프로텍티드로 선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메소드는 대부분 퍼블릭으로 선언합니다. 퍼블릭. 자, 얘가 넘버가 프라이빗이면 이 넘버라는 숫자의 값을 세팅하고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get과 set, 그래서 getter setter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get 계열의 함수를 하나 쓰게 되면 get number라는 이름을 주면 되고, 얘가 하는 역할은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저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return.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는 public으로 하라고 했죠. 제가 public을 하고, 반환 값은 정수 int, 그리고 이름은 get 하고 number 이렇게 하고 return number라고 적어주시면, 외부에서 프라이빗 속성이기 때문에 number라는 변수 사용할 수 없지만 get number 함수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외부에서 number라는 변수를 직접 세팅할 수 없으니 set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원하는 값을 갖고 와가지고 저 변수에다 세팅할 거예요. 자, 함수는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퍼블릭 쓰고요. 그리고 쟤는 하는 역할이 값을 갖고 와서 세팅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그 결과를 리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없기 때문에 set number라고 하고, 대신에 get은 여기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지만 얘는 값을 전달받아야 값 세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넘버라는 변수에 넣어서, 자, 넘버라는 변수에 넣어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요 넘버, 자, 이 넘버와 이 넘버는 다르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온 값을 이 함수가 사용하려고 내부에서 만든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외부에 있는 넘버, 그럼 넘버는 넘버가 되니까 this.number는 넘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왜 에러가 났을까요? 보이드가 빠졌죠? 메소드 리턴 타입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보이드가 생략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논 싱글톤. 자, 얘는
그러면 우리가 메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메인. 자, new 클래스 한 다음에 메인이라는 클래스에 메인한 패키지 하나 만들 거고요. 메인 01 한 다음에 여기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해주시고 피니시를 눌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저 만든 클래스에 객체를 한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 2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non single non 요 메인을 요 디폴트 패키지에 옮겨갈게요. 자, non singleton은 A는 new non singleton. 왜 객체 만들 때 우리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non singleton이라고 해서 B는 new non singleton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A하고 B라는 객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죠. 자, 이럴 경우 A와 B는 자,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A와 B는 각각 독립적인 객체가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객체라는 게 뭐냐면 자, 제가 A.set number에서 10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B.set number라고 해서 이번에 20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와 B라는 객체는 같은 set number와 get number 그리고 number라는 이런 멤버를 다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각각 갖고 있는 넘버라는 변수의 값은 다르죠. 자, 요렇게 세팅하고 요렇게 세팅하면 A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요 set number라는 독립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설계서는 같지만 이걸 통해서 나오는 객체, 제품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non이라, 이게 그 new라고 하면. 자, 그럼 이번에는 싱글톤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싱글톤. 싱글톤은 무슨 의미인지 먼저 저랑 같이 만들어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new 한 다음에 클래스에 싱글톤이라고 하고 메인 체크 안 해요. 그냥 일반 클래스예요. 자, 여기에 똑같이 아까처럼 private int number라고 하고요. 그리고 public void public int get number라고 하고 얘는 뭐예요? 값을 리턴하는 거니까 return numb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get이니까. 그리고 set public void 이제 리턴하는 거 없죠? 얘는 set number라고 해서 값을 가져와야겠죠? 아니 값을 가져와 세팅해야겠죠? int number라고 하고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number라는 변수에 number를 세팅하는 거죠.
자, 보통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거를 좀 달리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프라이빗, 보통 어떻게 하냐면, 스태틱, 그리고 싱글, 톤, 자기 자신, 그 이름은 인스턴스로 할게요. 인스턴스라고 했어요. 인스턴스는 널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내려갈까요? 자, 이거 이제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널이라고 표현할게요. 인스턴스는 널. 프라이빗 스태틱.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뭘 쓰냐면, public static singleton 타입의 get instance라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인스턴스. 근데 리턴 타입 뭐예요? 아까는 뭐 정수나 아니면 리턴 타입이 없거나 근데 얘는 리턴 타입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타입이에요. 멤버 변수도 일반적인 인트나 더블 뭐 다른 객체의 다른 클래스의 객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인스턴스라는 변수 이름은 자기 자신의 타입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get instance. 만약에 인스턴스가 널이면요 return new singleton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return instance를 반환합니다. 이런 식의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완벽하려면 사실은 생성자 나올 때 얘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 교재가 좀 책에는 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자 저랑 따라하세요. 싱글 톤 있죠. 자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프라이빗. 아, 퍼블릭 프라이빗이 되버렸구나. 네.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안 배웠지만, 일단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코딩만 해보세요. 생성자라는 거 하고요. 생성자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new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못한다. 그러면, new하고 클래스 이름 해가지고 객체 생성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get instance라는 요 메소드 하나밖에 없죠. 자, 요 메소드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기존의 클래스는 클래스에 어떤 설계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 클래스 타입 적어주고 내가 객체로 사용할 변수명 적어준 다음에 equal new 새로 생성하겠다 new하고 한 칸 띈 다음에 그 클래스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그죠? new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사실은요, 뭐가 호출이 되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데, 자,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데,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는 거 뭐예요? 메소드죠? 그죠? 메소드죠? 메소드라는 거는, 이름 다음에 가로 열고 있으면 메소드잖아요, 함수. 그죠? 그런데 그 메소드가 클래스 이름과 같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리턴 타입 자체를 아예 안 적는다? 그럼 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고요. 객체 생성에 관여하는 그래서 이름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new singleton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내부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외부에서 new singleton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new singleton의 객체를 받아올까요?
이 getInstance라는 함수를 쓰는데 자세히 보세요. 얘가 하는 역할을 자세히 보세요. 이 코드 어렵지 않죠? 이 안에 코드 잠깐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인스턴스라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가 만약에 널이면 new singleton에서 객체를 하나 반환하는 거예요. 객체를. 그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빠졌네요. 자, 인스턴스라는 변수에다가 new singleton이라고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네,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주고 네. 요런 코드죠. 요 코드. 자, 인스턴스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객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getInst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를 반환해 주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최초 널이면 생성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생성했던 걸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라고 했죠. 그 전에 클래스끼리 또는 배열끼리 같게 만들려고 그냥 equal 연산자를 써버리면 주소가 복사되니까 제가 예전에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같은 메뉴판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가 객체들이 다 생성되면서 전부 다 같은 메뉴판을 보는 그런 애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객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 여기 메인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논 싱글톤이나 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100, 200 세팅을 하면 당연히 a.getNumber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넘버라는 변수와 b.getNumber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확인해 본다고 하시면 당연히 100, 2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게 정상이죠? 서로 다른 애니까.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여기에다가 자, 이번에는 싱글톤. 자, 싱글톤에 이번에는 S1이라고 할게요. S1은 new 싱글톤이 안 된다는 거예요. new 싱글톤이 없어요. 안 돼요. 이 싱글톤 위랑 똑같이 설명 안 돼서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강제로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도 얘는 컨스트럭터 생성자 싱글톤은 not visible 뭐야 프라이빗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싱글톤이라는 클래스 이름에 .getInstance로 그 객체를 생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름을 getInstance라고 했냐면 기존의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 중에 이런 기법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그런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때 getInstance라고 갖고 오고요. 자, 이번엔 싱글톤 해서 똑같이 이번엔 S2라고 하고 똑같이 객체를 만들 때 new가 아니라 싱글톤의 getInstance라는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s1.set number라고 한 다음에 값을 100을 썼어요. 자, 그리고 생뚱맞게 s2의 넘버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s2의 넘버를. 자, 그럼 얘는 이렇게 s1이라는 객체, s2라는 객체는 전부 다 같은 메모리를 바라보는 그런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S1이 참조하고 있는 실제 객체와 실제 객체의 데이터, 객체들과 S2가 참고하는 게 서로 같다라는 거죠. 왜? 이 안에 코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getInstance에서 내부적으로 변수에다가 자기 자신의 그런 인스턴스 객체를 담아놓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주는데 기존의 최초가 아니면 어떻게 기존에 만든 거 계속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S1과 S2는 같은 애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애를. 그래서 이렇게 new로 하면 독립적인 객체가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객체죠. 이렇게 싱글톤 형태로 여러 개 만들어도 다 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같은 애. 자, 그럼 얘를 실행하면 자, 이거는 아까 위에 이거 두 개였죠? 이거 두 개. 자, 헷갈리시니까 그냥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0이 나오죠. 자, S2라는 객체를 가지고 값을 출력했는데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S2하고 S1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S2의 set number 하면 당연히 S2니까 S2가 나오겠지만
그죠? S2가 나오겠지만, 자, 얘를, 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S2니까 S2끼리 했으니까 200이지만, 그 다음에 S2하고 상관없는 S1을 가지고 값을 변경하면 얘도 보신 것 같이 값이 똑같이 변경된다. 자, 200이었고, 100. 이 100은 지금 S2 걸 출력했기 때문에 S2와 S1이 독립적이면 얘가 200이 나와야 되지만 S1을 이용해서 세팅을 했어도 S2는 똑같다. 왜? 이 두 개가 같은 애를 싱글톤이라는 얘기는 같은 주소값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객체라는 거죠. 같은 객체. 이렇게 만드는 기법이 싱글톤이라는 거예요. 싱글톤. 자, 그럼 언제 싱글톤 형태로 설계를 하고 언제 이렇게 일반 클래스로 설계를 하는지 뭘로 판단하냐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두 개의 차이요. 자, 일반 클래스와 싱글톤 클래스는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차이가. 자, 일반 클래스는 독립이에요. 독립. 그리고 싱글톤 클래스는 같은 거예요. 같다. 같다. 그래서 객체가 독립이라는 거고요. 이건 객체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싱글톤 해가지고 객체 많이 만들어도 메모리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도. 근데 얘는 만들 때마다 늘어나죠. 그래서 일반 객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 때 독립적일 때. 그래서 독립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가 나오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학생 관리 프로그램 만든다고 봅시다. 학생 관리 프로그램. 자, 여기에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죠? 그 학생들의 정보가 있겠죠. 학생들, 각각, 그죠? 각각 학생들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학생들을 관리하는 어떤 뭐 유틸 같은 거, 유틸리티라고 얘기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적을 처리한다거나, 자, 그래서 주로 데이터가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 기능 위주의 클래스. 기능 위주의 클래스. 자, 이런 건 싱글톤이 된다는 거죠. 싱글톤. 자, 학생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클래스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클래스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평균이니까 내가 A라는 학생에 대해 조회하고 싶어. 그럼 A라는 학생의 정보를 전달해주면 걔는 그거 받아서 내부에서 계산만 해갖고 우리한테 원하는 결과를 주면 되잖아요. 자, 제가 기능 위주라고 했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가 하나 있으면 되지. 못이 10개라고 여러분 망치가 10개가 필요해요? 아니죠. 근데 못 하나는 뭐예요? 못 하나하나는. 어떤 거를 이렇게 벽에 박을 때 필요한 그런 게 못 하나하나 이렇게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자를 벽에 박으려면 뭐 양쪽 4개를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된다고 하면 그죠? 못은 하나 갖고 안 되죠. 필요한 위치마다 하나씩 필요하죠. 그게 일반적인 클래스예요. 못이. 그럼 못을 박기 위해서 망치가 필요한데 내가 못을 4개를 박든 5개를 박든 이 기능을 하는 애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기능 하나.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학생들의 정보는 싱글톤이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싱글톤이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100명이 손오공처럼 분신수를 써가지고 사실은 한 명인 거예요. 그게 싱글톤이에요. 싱글톤. 그러니까 학생이 100명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개의 객체잖아요. 객체. 그 객체가 각각 독립적이 아니라 싱글톤이 된다는 얘기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각각의 학생의 정보. 주로 얘는 뭐예요?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는 그리고 데이터 위주. 데이터 위주의 클래스들은 싱글톤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기능 위주의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못을 4개를 받기 위해서 망치가 4개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죠? 못 4개에 망치 4개 있는다고 해서 동작이 잘못되지 않잖아요. 다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싱글톤이 아니어도 되지만 낭비라는 거죠. 낭비. 클래스를 설계할 때. 그래서 이런 거는 몇 번 연습하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싱글톤입니다. 자, 그런데 싱글톤을 만들 때 항상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독립적인 객체가 된다는 건 항상 이렇게 new라는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서 걔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막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getInstance라는 함수를 제공해도 이 기능을 막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객체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의 설계 사상에서 설마 설상가상 그렇게 우리가 설계했어도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싱글톤에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기본 생성자를 아예 못쓰게 틀어 막아버리고요. 생성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이거 다음에 나오는데 이 싱글톤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원래 이게 뒤에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이 개념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는 스태틱이라는 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말이 나온 김에 스태틱과 생성자 그죠? 그리고 파이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